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경기 영재학교 입시 분석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이제 대치 올림피아드 대표 원장인 김찬용이고요. 이따가 이제 과학은 이제 물리 서성준 쌤이 나오셔서 이제 과학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민들께 좀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입학 요강부터 하나씩 조금 짚어가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경기의 가장 핵심은 이제 여기죠.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31개의 지역에 대한 우선 선발권이 있고,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16개의 우선 선발권이 있다. 근데 이제 경기의 특징을 아시겠지만, 입학하셔도 누가 지역 인재고 누가 지역 인재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끝까지 함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혹시 지역 인재로 온 학생과 일반으로 온 학생들 사이에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역 인재로 몇 명이 합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최종 합격자를 보고 그냥 역추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총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0일 날 영재성 하고, 네, 캠프가 이제 원래는 이틀로 예정이 되었었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하루로 또 단축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컸죠. 왜냐면 과거가 이제 31일부터 사실은 원서 접수가 마감이 31일이어서 사실 이때 발표가 돼버리면 영재학교 탈락한 학생들이 과거를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발표 날짜를 26일로 급하게 땡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2개의 영재학교가 8월 26일 금요일로 땡겨서 발표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영재학교하고 과거가 미리 협의가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는 이렇게 총 제출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류 제출되는 거 보면 이제 이게 교사 추천서입니다. 네, 교사 추천서인데 경기 영재학교가 교사 추천서가 제일 단순해요. 네, 제일 단순하고 보시면 이제 이 항목들을 전부 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4가지 항목에 체크가 돼 있고 경기는 다른 영재학교와 다르게 파트 A랑 B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성과 수학이 따로 나눠 있지 않습니다. 두 분이 똑같이 다 인성과 수학 영재를 다 같이 써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영재성, 잠재 가능성 실제 예를 바탕으로 쓰게끔 서류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경기 영재학교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영재학교는 여기 체크로 거의 다 그냥 확인이 끝나지만 경기는 세세하게 좀 잘 읽어본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민들이 학교 생활이 그래서 경기 영재학교는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한국 영재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단계별 응시자 수입니다. 그죠?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인원이 줄었죠. 그래서 올해 이제 637명, 작년보다도 100명 가까이가 줄어든 숫자고, 사실 이제 이게 변화가 있는 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는 서류가 평가가 경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2,363명으로 극단적으로 많아요. 실제로 이제 거의 한 해의 응시자 인원이 5,600명 정도일 때 2,300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1차 서류 평가가 없으니까, 사실은 수학 B도 많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지원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많은 서류를 봐야 되니까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하고 이때부터 이제 학교별로 한 개씩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실수요자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서울류 지원 지역별의 이제 작년과 올해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이고 이건 올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님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서울 인천 지역이 20%, 21%인데 이거 잘못 나왔어요. 20.4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예요. 20%. 20%인 거고 경기도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점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점점 줄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보다 경기를 더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각 지역별로 2명씩 우발권을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에 2명까지는 지원을 해요. 근데 경기는
사실은 이게 발표를 하진 않으니까 한 명이 돼 있다 해도 발표를 하진 않기 때문에 거의 지원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경기보다도 오히려 서울을 지원하지 경기를 지원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숫자 자체가 23명, 31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의지가 크게 있지 않는 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지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그래서 그냥 거의 서울, 경기로 네,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경기가 70%.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학년별로 학생 수의 이제 작년과 올해인 거죠. 보시면 지원자 수가 보면 중2가 42%였다가 34%로 줄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대거 많이 서류를 많이 탈락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 277에 여기 326에서 233명 거의 100명 가까이 줄었잖아요. 그럼 아까 700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답이 있죠. 여기 이준 인원이 결국에는 2학년인 거예요. 3학년은 거의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의 경기나 서울은 3학년 자체의 수요는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보시면 이제 3학년 숫자를 보시면 이제 400, 그렇죠? 거의 4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엔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게 이 숫자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2학년 이하의 합격자가 뭐 이때는 이제 27명 정도 됐고 이때는 뭐 20명 정도 되니까 그럼 실제로 400명 중에 중3 아이들이 4배자까지 포함하면 일반은 100명이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400명 중에 100명. 그러니까 4대 1의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다 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서류 합격을 위한 준비 요소가 뭐냐? 사실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여기 736명에서 379명으로 거의 절반을 이상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제 이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90명 정도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서류 탈락자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발생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류 탈락자가 꼭 내신으로만 평가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경기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럼 생활기록부에서 우리가 이제 다뤄지는 게 이제 이 요소들이 다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크기별로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보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신 성적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이제 세부 특기사항 단위평가가 그 다음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동아리, 진로, 봉사, 독서록, 수상실적, 출결사항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이제 매년 지금 3년째 서류를 제가 보고 있는데 막상 탈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대로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탈락의 요소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보시면 세부 특기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원이 줄어들었죠. 오히려 독서록이나 단임평가 이 부분이 더 키워지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관찰을 해보니까 실제로 세부 특기 사항은 별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해에 제가 한 25개 정도를 본다 그러면 네, 실제로 세부 특기 사항이 특이하게 좋은 케이스는 손에 꼽아요. 한 3명에서 5명 사이. 예, 나머지 한 대부분은 거의 세부 특기 사항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2줄, 누구는 뭐 10줄 이렇게 써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세부 특기 사항에서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이 4가지에서. 그죠? 그럼 이 4가지에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학년이니까 이미 끝났죠. 이미 어머님들이 영재원이나 수상실적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머님들이 챙길 수 있는 건 이 3가지. 그죠? 이 3가지를 지금 경기는 특히나 잘 챙겨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내신 성적도 네, 당연히 두루두루. 그러니까 경기 같은 경우는 항상 수강만 보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국영수가 주요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주요 과목을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원점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원점수가 중요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단임평가에서 되도록이면 수학 영재성이 좀 언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단임평가를 제가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제가 이제 20명을 이번에 제가 서류를 봤는데, 실제로 단임평가에서 수학 영재가 언급된 친구들은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8명은 수학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성실, 그다음에 아이가 모범적이고 착하다. 경기를 쓴 애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다 착하다, 성실하다, 모범적이다. 이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친구는 진짜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명 정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수학, 영재 부분이 언급된 친구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은 학생들의 노력보다는 어머님들이 담임 선생님들한테 미리 부탁을 좀 드려주셔서 어차피 선생님들이 거의 1월달, 2월달에 기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꼭 이 부분을 언급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모범적인 걸로만, 인선적인 걸로만 쓰지 말고 좀 아이의 수학, 영재 부분을, 왜냐하면 과목 선생님들의 세부 특기사항은 거의 수행평가 위주로만 써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수학 선생님이 관찰력이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한 거고 관찰력이 없으면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평가가 나오기에는 힘들어요. 결국에는 담임 선생님들은 결국에는 한 6, 7줄 이상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이 부분이 언급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독서록. 이번에 캠프에서 실제로 독서록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15명이 캠프를 갔는데 그 중에 한 7, 8명은 독서록을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독서록이 왜 이렇게 부족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영재학교는 독서록이 꼭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최소 1년에 20권 이상은 꼭 읽히셔야 된다.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자사고는 거의 애들 40권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네, 꼭 한 학기당 10권 이상은 읽히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넣으시는 것도 좋지만 진로 희망과 관련된 책을 쓰는 책이 애들이 손에 꼽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제 왜냐하면 경기영재학교는 생계부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 수학, 영재에 관심이 많은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딱 특이하게 된 거는 아이가 이제 뭐 진로 탐구가 꾸준하게 되는 거랑 그다음에 자기의 진로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서 거기와 관련된 독서 목록이 있으면 이 아이가 이미 목표가 뚜렷한 거잖아요. 이미 인생 설계가 다 돼 있는 거고 학습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중학생인 거예요. 그죠? 그냥 중학생이고 그냥 두루두루한 친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조심스럽냐면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서류에서 한 4명 정도 탈락이 됐는데 그 중에 3명은 평균이 97 이상이에요. 97 이상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평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신 성적은 좋아. 근데 보면은 굳이 막 그 동아리도 그냥 두루두루 했고 꼭 이 아이가 어떻게 뭐 영재원 기록도 없고 수상시 쪽도 없고 있는 건 모범적이다, 성실하다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럼 학교 측에서 이런 친구는 자사고 가서 의대 가면 되지 왜 우리 학교 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경기가고는. 그러니까 경기가고는 딱 학교에 맞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두루두루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수학에 좀 더 탐구력이 있고 관심이 많은 친구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기록물에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수상실적이나 영재원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자소서에서 그 부분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소서는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스토리.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해보니까 한 5명 정도는 정말로 스토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해온 스토리가 그냥 딱 보면 보여요. 그냥. 네. 그런 친구들은 네, 서류에서 네, 훨씬 더 이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약한 친구들은 자소서에서 그거를 내년에 강하게 어필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서류에서 우리가 미끄러지는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를 보시면 이제 2단계 인원을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늘렸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완화가 되면서 코로나가 극심할 때보다 보시면 네, 항상 이 정도 숫자로 시험을 보게끔 합니다. 네. 그렇죠? 이때도 이제 경기가고에서 볼 때, 이때는 이제 좋은 고, 수일고에서 시험 볼 때였고, 이제 경기가고 내에서 시험 보는 건 여기였어요. 그래서 주로 450에서 500 사이를 시험 보게 하는 게 학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인원으로 항상 2단계를 볼 겁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가고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 정도 인원으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항상 200명 정도의 서류 탈락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어머님들이 예상이 아마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경기가고 이제 2단계는 이제 올해 점심시간을 넣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있어서 오후로 여유있게 시험을 봤습니다. 네, 여유있게 시험을 봤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시험이 치러진 거는 1교시 120분, 네, 2교시 120분 이렇게 됐고, 수학은 8문항, 과학은 12문항.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미 이번에 경기가고가 작년과 올해 똑같이, 네, 2교시에는 수학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는 저도 2교시에 과학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몇 분이 학교 측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2교시 시험은 수학이 아니다. 사고력 테스트다. 이게 학교의 생각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수학적 사고력으로 보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거는 사고력이지 수학이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학교 내부 상황과도 많이 결부지어져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점점 교과심화, 특히 과학에 대해서 교과심화 부분이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 좀 약해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등교과 정도만 충분히 잘 돼 있으면 고등 와서는 충분히 우리가 키워낼 수 있다가 경기가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과학은 기본적인 실력, 수학도 기본적인 실력, 그럼 나머지는 사고력이 되어야지 우리가 수학이든 과학이든 키울 수 있다. 이게 학교 측의 지금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수학이 이제 이렇게 8문항이 나왔습니다. 과학은 이제 뒤에 서성준 물리쌤이 다 말씀해 주실 거니까 수학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수학 8문항인데, 사실은 이 두 문제 빼고는 너무 평이했어요. 여기에서 계산 실수하면,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1교시가 이제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럼 1교시에서 최소 70점을 맞아야 돼요. 2교시에서 점수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1교시에서 네, 70점 정도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 수 있다. 수학 합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문제가 네, 이번에는 가장 핵심이었고, 제가 해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이 문제 맞추는 애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이 문제 어렵고, 이거는 해석이기 때문에 아마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서 이 부분은 사실 학생들 가채점 할 때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독자에 따라서 너무 점수가 갈릴 수 있는 거라,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해석적인 서술이라서 이거는 채점자의 어떻게 보면 의지에 따라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배제한 채 채점을 했습니다. 대부분 6개 다 맞췄어요. 네. 여기서 한두 개 정도 더 틀렸거나 그런 친구들은 탈락이 좀 더 많고요. 아닌 친구들은 이제 좀 더 붙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네, 이렇게 되고.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1-1번, 2번, 3번인데 뭐 거의 A급 수학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뭐 일반 중등 문제집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냥 활용 문제예요. 네. 중등 심화 활용 문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기간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저는 이거를 그래서 2단계 시험 앞두고 한 2달 정도에서 이제 자습 시간에 계속 꾸준히 시킵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하게끔. 물론 이제 그 전에 모의고사 성적이 단답에서 너무 안 좋은 경우는 미리미리 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각 반별로 이미 시켜지고요. 실제로 파이널 가서는 이거를 매일 자습 시간마다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 공개된 거. 네.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아요. 네. 문제 스타일이 거의 중등심화 그대로입니다. 네. 자, 이제 2교시, 그쵸? 2교시 120분의 수학 4문항 100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제 올해는 1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학생들이 이제 2교시를 어렵지 않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채점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진짜로 점수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올해 이제 킬러는 제가 봤을 땐 2번 문항과 3번 문항에서 탈락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학생들이 그 서술한 걸 보니까 딱 봐도 제가 얘는 점수를 줄 아이, 얘는 점수가 주기가 힘든 아이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교시는 서술력이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아이디어 중심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에 입시, 저는 그분이 수학생인 줄 알았어요. 수학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시길래. 근데 그분이 화학인가? 생물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시 부장선생님이 30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올려서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수학을 예로 들었는데 하나의 문제를 노가다해서 푸는 것과 아이디어를 쓰는 건 점수를 똑같이 줄 수 없다. 답은 같아도 당연히 아이디어적으로 푸는 애들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점수를 높게 준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교시가 아니고 2교시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교시의 목적은 순전히 사고력 테스트다. 말 그대로. 그래서 아이의 어떤 사고 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험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적으로 답을 쓰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큰 흐름을 갖고 답을 쓸 수 있게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케모 2차식 서술이 조금 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어떻게 풀 거라는 걸 미리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 풀이가 돼야지 실제로는 채점자가 이 아이는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막 식만 나이라면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노가다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한테도 계속 앞에다가 자기가 풀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적게 하고 자꾸 쓰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를 꼭 희망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서술하도록 노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냥 노가다 막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조금 아이디어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채점해 봤을 때 올해 이제 아이들이 점수대가 100점 만점에 한 40에서 50점 정도 나오면 그냥 안정스럽게 합격이 됐고요. 네, 실제로 이제 30점 중후반에서 끊겼어요. 탈락과 합격이. 네, 2교시만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1교시가 다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1교시가 대략 60에서 70 사이, 2교시가 30점 중후반이니까 그러니까 90과 100, 110 사이에서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총점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2번 문항의 건데, 이제 문제 자세히 보시면 어떤 느낌이 좀 오시지 않나요? 안 오시는가요? 여기 혹시 수학하신 분 없나요? 솔직히 저는 딱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수상화 심층이네? 딱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수상화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 대수적인 개념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고력적으로 좀 따지는 거. 사실은 이 2번이 관건이었거든요, 이게. 이게 아이디어를 내느냐, 못 내느냐. 그냥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노가다를 풀 거냐, 아니면 식 정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식을 풀 거냐. 거기서 점수가 확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가채점 하면서 애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풀이를 보면서 딱 보여요. 이 친구는 합격이 하겠구나. 이 친구는 좀 힘들겠구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했더라.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개수를 다 노가다해서 해서 구한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10점 만점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한 5점, 6점 이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나온 이 성질을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미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데 쓰지 않는 거는 아이가 그만큼 관찰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미 관찰력, 사고력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흐름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작년 문제예요. 여기 작년 문제에 1번 문항을 출제돼가지고 아이들이 완전히 얼어버린 문제예요. 네. 사실은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시험 현장에서는 되게 힘들어 했던 문제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로 2단계, 2교시의 아이들의 가채점이 50점 넘은 애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다 20점, 30점대. 네, 그래서 작년에는 2단계가 2교시가 변별력이 없었고 올해는 좀 변별력이 있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문제가 길어요. 네, 그래서 항상 경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문해력이 딸리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문해력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를 희망하시는데 우리 자녀가 문해력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네,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수상화에 그 수능과 관련된 문제집을 사서 풀리세요. 그러면 문해력이 수상화, 심화, 수능과 연결된 문제들은 문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문장이 길어요.
그거 추가로 더 팁을 드리자면 구하실 수 있으면 고려대 옛날 수학경시대 문제가 있어요. 고려대 수학경시 문제. 네, 거기가 문해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문제들이 뒤에 후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연습이 돼요. 성대경시는 문해력이 연습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네, 팁을 드리자면 네, 그렇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경기 가고 반에 왔는데 문해력이 약한 친구들은 그런 문제를 좀 돌려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익숙해지게끔 이 독해하는 거를 네, 네, 이렇게 길어요. 네, 이게 한 문제예요, 어머니. 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자료가 있으니까요. 학교 홈페이지에 다 자료가 있으니까 문제는요. 네, 자, 그래서 2단계 이제 합격 전략은 네, 수학적 사고력을 분명히 2교시 걸 위해서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공부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서술력으로 가야지만 네, 훨씬 더 고득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에서의 안정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2교시에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2교시 극복이 힘들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1교시에서 안정된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서성희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과학문항이 애들이 시험 보고 오면 엄청 쉽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쓰는 거예요. 단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등교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안다고가 아니라 서술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과학 점수가 생각보다 변별력이 되게 크게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중등 지식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 예, 저의 사견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 자세히 해주시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단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3단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제가 설득력이 있을까 해가지고 예, 경기가고의 이제 교육과정표하고 제가 오늘 서울가고의 교육과정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서울가고에 자녀분 계신 분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이게 이제 경기가고의 딱 교육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클릭하면요, 이 3개가 떠요. 연구예요. 그쵸? 네, 이렇게 뜨는 홈페이지는 어느 영작교도 없어요. 경기는 그만큼 연구를 엄청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보다는 우리는 과학자를 길러내겠다가 경기가고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고는 영재가고의 초대학교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명감이 엄청나요. 한국 영작교처럼. 우리는 이공계의 네, 과학자를 육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연구다. 그러면 교육과정표에도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목표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학습 목표가. 네. 그러면 기초 R&D, 현장 연구, 졸업 논문 연구가 가장 첫 번째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의 학습보다도 연구가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2단계로 뽑히나요? 안 뽑히죠. 그러니까 당연히 3단계에 이 부분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경기가고고요. 이게 서울가고예요. 네. 서울가고의 목표를 보시면 교육과정 평선 방향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진짜 이거 뻔한 얘기만 써 있죠. 네. 뻔한 얘기 써 있어요, 어머니. 이거 일반고도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가 네, 교육과정 편성, 융합교육과정 편성, 심화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아시겠죠? 서울가고는 학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울가고는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2, 3학년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게 목표가 서울가고 목표고, 경기가고는 과학자를 육성하는 게 경기가고 목표예요. 서울가고하고 경기가고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내신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요. 네, 서울가고는 내신이 어려워요. 무겁고. 경기가고는 내신이 쉬워요. 거의 과학고스럽게 나와요, 요즘에. 네, 그만큼 내신에는 힘을 빼라. 그 대신 그 에너지를 연구에 다 쏟아라. 이게 경기가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울가고는 연구가 언제 등장하느냐? 1, 2, 3 다음에 네, 어디 있나요? 네, 여기 5번에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봅니다. 올해 경기가고의 3단계가 이렇게 되는데, 자, 경기가고의 특징은 한 방에 10명씩 넣어서 계속 관찰한다는 거예요. 올해도 하루 했지만 2박 3일이어도 똑같아요. 1박 2일이어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방에 10명을
유심히 세 분의 입사관이 계속 관찰합니다. 그래서 수학 한 분, 과학 한 분, 나머지는 이제 인문 과목일 수도 있고 수학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세 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 분이 3일 내내 또는 하루 이틀 내내 관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0명씩 조가 돼 있고 19개 조로 편성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면 자기 주도독 탐구활동 1, 탐구활동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다 탐구활동이에요.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더라도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탐구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탐구활동 원인, 뭐 가위바위보 해갖고 균형 잡힌 게임인가, 그러니까 확률론적으로 학생들이 이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보는 거고, 네. 그래서 같은 좋은 활동들을 평가하게 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수학 시험이었어요. 수학 시험이고, 과학은 여기에, 이게 과학이에요. 두 행성으로 인류를 이주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 설계하는 거. 이따가 이제 무리쌤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학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과 재작년은 경기가고에서 수학 문제를 내긴 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푼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변별력이 엄청 높게 출제가 됐어요. 사실은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8문항이었는데 거의 뭐 많이 푼 애들은 7문항, 적게 푼 애는 5문항, 또 아예 못 푼 애는 4문항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수학적 자질이 조금은 이번에는 추가가 됐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발표를 시킨다는 거죠. 제작한 게임에 대한. 그래서 저희 학원 출신 애들은 3분을 다 채웠어요. 네. 근데 아닌 애들은 거의 뭐 1분 20초 만에 다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발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이 돼야 평가할 때 요소지, 사실은 이것도 점수로 가지만 이 부분의 점수가 좀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구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어머님들? 네. 그래서 마지막 개별 면접,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콩고 민주공화국 탄소 매립지 막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를 어떤 분이 찾아냈어요. 네. 신문 기사에 있는 거를 찾아내서, 이거는 이제 그 자기주도 탐구활동 저희가 복귀한 겁니다. 복귀한 거, 이렇게 길게 줘요. 애들한테 자료집으로. 네. 자료집으로 준다고 보면 되고, 네. 이거 내년에 다 봄에 공개되니까요. 네. 프리트에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수학 문제, 종이 오렵 접기, 네. 수학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아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발표한 거였어요. 마지막.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 네. 학생들이 3분 동안에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고, 어떻게 답을 구해가는지, 그걸 3분 동안 발표하는 겁니다. 누구는 이걸 1분 동안 발표하고, 누구는 3분을 발표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3분을 충분히 시간을 다 써가면서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콩고 민주공화국 글입니다. 네. 이 글을 읽고 아이가 여기 써 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콩고 분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네. 그러니까 이 글을 다 독해하고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자기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거의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봄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유럽의 산불 문제였거든요. 네, 산불 문제였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말에, 그죠? 네, 대통령 선거 때 계속 나왔던 게 아리백. 네, 아리백을 모르시네요? 아시네요? 막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기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애들한테 이걸 미리 연습을 시켰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네, 제가 이제 애들한테 연습시킨 문제입니다. 옛날에 이제 실제로 연세대 나왔던 논술 문제예요. 네, 구술 면접으로 나왔던 문제를 학생들한테 똑같이 이거를 해봤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 애들은 그래서 가서 뭐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걸 유식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시사성이 있는 거를 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3단계의 합격 전략은 탐구 활동적 자세가 함량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상식이 함량이 돼야 된다. 이런 거는 기본적 상식이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애들의 수준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독서량이 딱 보여요. 아, 얘는 독서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얘는 독서가 초등학교에서 머물렀네?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 몇 명은 진짜 어머님과 얘기해서 집에서 엄청 연습시켰어요. 네.
막 보게 하고, 그거 막 관련해서 찾게 하고, 그래서 거울 보면서 말하는 연습시키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다행히도 합격을 해서, 네. 저한테 화분을 막, 네.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상적인 구술 면접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분 동안 얘기하더라도 이 아이가 그 5분 동안 말하는 속에 아이의 어떤 상식, 그 다음에 아이의 어떤 태도, 그죠? 그 다음에 영구적 자세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게끔 면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각오는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각오는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 3단계가 엄청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그다음에 수학적 사고력도 이제는 함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표를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3일 동안 할 때 활동. 네. 80%, 90%를 활동합니다. 계속 활동시켜요. 네. 그래서 활동시키면서 저도 이제 애들한테 수업하는 요소가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애들한테 다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제도 풀게 시키면서, 네. 발표도 하게끔 시킵니다. 네. 발표하게끔 시키면, 이제 이거 서울 때 쓰셨죠? 원래는 경기예요, 이게. 경기 애들 나와서 발표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4주 동안에 발표 연습을 하고 되니까 한 3주차 넘어가면 이제 달인이 돼요, 애들이. 예. 그래서 이제 뭐 발표하는 것도 자세도 딱 각이 나오고, 여기 딱, 보이시죠? 예. 첫 주차에는 안 그래요. 이거 이제 3주차 정도 됐으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다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3일 내내 관찰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든 부분을 다 봐요. 네. 그래서 한 분은 계속 앉아서 점수 기입하고 있고요. 두 분은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경기각오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각오 측에서도 2단계 때, 네, 2단계 때 이제 어느 정도 앞에 20%의 위에 있는 친구들, 120명 중에 24등에 안에 든 친구들은 3단계에서 크게 못해도 거의 합격을 시킨대요. 이게 이제 내부적인 정보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다 거의 제로 베이스처럼 본다. 물론 점수가 들어가 있지만 그 점수보다도 3단계 때 점수의 변별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단계 점수가 그대로 갑니다. 안 가진 않아요. 가는데 3단계에서 2단계가 거의 제로 베이스처럼 될 정도로 3단계의 점수를 상당히 높여서 진행한다. 이게 이제 경기각오의 네,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합격자 분포를 보시면 네, 지역별 분포가 네, 경기도가 엄청 많죠. 네, 이것 때문에 뭐 계속 뭐 사각세에서 말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묶어가지고 뭐 수도권이 뭐 90 몇 프로다 등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거의 경기 서울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그쵸? 4명, 7명, 10명이 서울 경기가 아닌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가장 심해요. 네, 그래서 경기도는 그냥 거의 서울 경기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기도 지역별로 보시면 이렇게 쭉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왜 그렇다요? 지역 인재 선발이 몇 명 됐을까를 이걸로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 명씩은 거의 이거는 이제 거의 지역 인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지역 인재가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줄었어요. 작년에 이것보다 좀 더 많았어요. 지역이 한 4개 정도 더 많았고,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처음에 지역 인재 선발 나왔을 때는 서류를 엄청 많이 썼다가, 실제로 막상 해보니까 이제 합격이 잘 안 되니까 다시 또 유턴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더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B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재는 별도로 신청하는 거예요? 네? 지역 인재 아니, 별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원 내면 학생들의 거주 지역으로 그냥 다 나눕니다. 네. 그래서 거주 지역으로 돼서 이제 그 120명의 최종이면 이제 2배수, 240등 안에 들면 각 지역의 1등들은 그냥 지역 인재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똑같이 3단계도 같이 활동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인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결과로만 볼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아이가 지역 인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3단계까지 긴장하고 다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에서 네,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따가 이제 물리쌤 저희 과학 가장 강의평가가 제일 좋으신 우리 서정윤 선생님이 나오셔서 아마 어머님들 좀 지루한 시간을 좀 재밌게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이따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정윤 선생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